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실직을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를 다니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단 지 오래되었었는데 본인이 실직을 하려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더니 결국은 그만둔 거였어요. 저와 미리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본인 맘대로 한 거였죠. 남편은 그저 밥 굶게 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만 했어요.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 두 아이들은 한창 돈이 많이 나갈 때이고 매달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말도 없는 남편이 참 답답했어요. 남편이 원래 성격이 그랬어요. 직장 생활이나 자기 고민 같은 거는 별로 저와 공유하기를 꺼려했어요. 집에 와서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면 그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있나 보다 하고 건들지 않고 냅두는 게 상책이었죠. 남편은 나름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큰 돈을 벌지는 않았어도 남편 덕분에 제가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나름 걱정은 많이 되었어도 밥을 굶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이 무작정 아무 대책도 없이 그만둔 것은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스스로 저에게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지만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주식을 할까 해.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게 내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돈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나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해야겠어. 저는 놀랍고 우려스러워서 그랬어요. 지금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왜 주식으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어? 그러자 남편 재수없다며 화를 냈어요. 너 나 지금 기죽이냐?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을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자기 기죽일 생각은 추워도 없어. 그저 냉정히 생각하는 거지. 내 주변에도 비트코인이다 뭐다 해서 다 달려들었어도 돈 땄다는 사람은 한 명을 못 봤어. 지금도 다들 주식에 몰빵하는데 꼭지점 아니야? 떨어질 때인데 하필 이 시점에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는 더 잘하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 내 친구들도 보면 마누라 덕에 잘 살고 있는 애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비도 아껴서 써. 네 명의 카드로 쓴 거는 네가 알아서 결제해. 나는 더 이상 돈을 못 주니까 그리 알아. 라고 했는데 황당했어요. 생활비도 못 줄 거면서 너는 무슨 배짱으로 회사를 은원도 없이 그만뒀니?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 내가 대비를 할 게 아니니?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더 황당했어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네가 좋아하겠어? 뻔한 거 아니야? 그만두지 말라고 별지랄을 떨었을 거 아니냐고. 하나만한 소리를 내가 왜 해? 남편과의 대화는 평행선이었어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했고 내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생활비를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남편 계좌에서 자동 이체가 되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이나 각종 공과금과 애들 학비도 남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남편과 입씨름을 하자니 제가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이제껏 집안 살림과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이 된 것도 억울한데 애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저에게 제가 쓸 돈이나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하라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믿고 있던 내 남편이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으니 저도 한심한 여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며칠을 싸웠지만 저를 피해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어요. 남편이 노트북과 옷 몇 가지를 들고 시댁에서 살다시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낌새를 눈치를 채셨는지 저를 보러 집에 오셨어요. 저는 편치 않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그러셨어요. 네 얼굴이 그게 뭐냐? 시미가 왔는데 오만 인상 다 쓰고 있고 내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네가 오죽 별 지랄을 다 떨었으면
우리 상진이가 여기 올 생각을 안 하겠냐. 죄 없는 며느리를 잡으셨어요. 어머니, 모르시면 아무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생활비를 못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하고 운운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제껏 처자식 새끼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줬더니 필요 없다고 내쫓은 거냐? 어머니, 내쫓다니요. 그냥 어머니한테 도망간 거죠. 넌 입만 아주 살았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네 꼴 보기 싫어서 집을 나온 것 아니겠냐? 그동안 네가 내 아들 때문에 편히 놀고 자빠져 있지 않았냐? 이제는 네가 내 아들 먹여 살려라. 어머니, 제가 그동안 놀고 자빠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보게. 그럼 누가 돈 벌어서 이 많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니? 어머니, 그럼 누가 집안 살림하고 애들을 키웠는데요? 저도 살림하지 않고 애들도 낳지 않았으면 회사를 계속 다녔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 장하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 없이 나가서 내 아들 대신에 돈 벌어와라. 이렇게 놀고 자빠져 있지만 말고 할 일이 없으면 작은 애네 식당이라도 가서 설거지라도 해라. 그리고 쉬는 날에는 시골의 텃밭에 농사라도 해. 알았냐? 네?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식당에서 설거지에 농사를 하라고 했어요? 오냐, 네가 그동안 내 아들 덕에 잘 살았으니까 이제 네 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화딱지가 나서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다시 어머니 뵐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들이랑 둘이 잘 사세요. 뭐야?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저는 완전히 열불이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찌질아. 네 엄마 얼른 모시고 가라.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알아들었어? 거기서 네 엄마랑 평생 살고 여기 올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잡고 막 흔들어 댔어요. 저는 막 뿌리치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젠 손주들도 거의 다 키워놓고 알맹이 쏙 빼먹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며느리도 버리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쩜 모자가 똑같은지 밥맛 떨어지네요. 이제는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니까 다시는 내게 와서 시어머니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얼른 나가세요. 라고 하고 문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버렸어요. 아무리 억세기로 소문이 나 시어머니일지라도 젊은 제가 문 밖으로 밀어내는데 별 수 없이 밀려났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창피하게 자기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가 쫓아낸다고 이런 천하의 몹쓸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문 앞에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아파트 비번도 바꾸고 이혼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고 다녔어요. 형부가 제 말을 듣고서 나서서 남편을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 이혼을 제시했어요. 설마 이혼을 하겠냐던 남편은 구체적으로 이혼 말이 오고 가자 당장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비번을 바꿨기 때문에 집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다가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언니랑 친정엄마랑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두 아들들한테도 아빠에게 절대로 비번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을 때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엄마랑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미쳤냐? 내가 왜 네 엄마랑 이혼하냐? 그럼 왜 엄마한테 생활비를 안 준다고 했어요? 아, 그건 넌 몰라도 된다. 아빠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있으면 왜 안 주겠냐? 그러니까 이혼을 하셔야죠. 아빠, 저랑 은석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찬성이니까 이혼하세요. 아셨죠? 아, 그리고 아빠,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저랑 은석이는 엄마랑 살 거예요. 학비랑 양육비는 정확히 엄마한테 주셔야 해요. 그리고요, 여러 사람 이사를 간 것보다 아빠만 혼자 이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왕 이혼하실 거면 아빠 물건만 빼서 할머니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큰아들을 보고 남편이 조금 놀랐다고 했어요. 너는 어쩜 아빠한테 그렇게 정이 하나도 없이 말하냐?
아빠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니. 그럼 엄마와 저와 은석이가 나가야 해요? 저와 은석이는 학교 문제도 있고 복잡해지잖아요. 당연히 아빠가 나가셔야죠. 뭐라고? 남편은 그 다음에 말하는 큰아들 말에 기절을 첩봉을 했대요. 그리고요, 이혼의 원인 제공은 아빠가 하셨으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되도록이면 조용히 이혼을 하셨으면 해요. 저는 시끄럽게 두 분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혼하시는 꼴은 못 보겠어요. 라고 하고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대요. 어느새 다 커버린 아들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랬어요. 은석이 엄마, 난 이혼할 수 없어. 내가 생활비는 계속 줄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라.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타고 자빠졌더라고요.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세상 편하게 사는 인간 같았어요. 누구 맘대로? 왜?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니까 너한테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 네 퇴직금이랑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봐. 그러고 나서 이혼 여부를 가를 게 아니니? 남편은 퇴직금은 모두 주식에다 몰빵을 했다며 내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식을 다 팔아서라도 현금화해서 제게 주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깝다고 툴툴거리면서 저에게 줬어요. 저는 그 돈으로 변두리 지역의 쌀비싼 땅을 샀어요. 일단 현금 있으면 남편이 주식을 할까 싶었고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아니면 또 시국도 좋지도 않은데 일만 벌리고 말까 싶어서 불안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택배 일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좋은 직장을 버렸는데 기껏 택배 일을 하라고 하냐면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텃밭 농사라도 당장에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일 싫은 것이 벌레와 모기라면서 시골에는 죽어도 가서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할 일이 없으면 동선의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다가 쉬는 날에는 시골에 텃밭 농사를 하라고 하셨어.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너도 동선의 식당에 가서 알바라도 할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날에는 집에 붙어있지 말고 가서 농사일이나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라며 툴툴거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놀고 자빠져 있거나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꼴은 못 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동선의 식당에 구경을 가더니 식자재 값이 만만치 않다는 말을 듣고 남편 시골에 꽤 큰 텃밭 농사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노트북이며 뭐 자기 살림살이를 시골집으로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농부가 다 되어서 떼앞볕에 날이면 날마다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용돈벌이를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시골 일에 적응을 잘 하고 있길래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자고 하면서 시험 삼아서 팔았더니 재미가 쏠쏠했어요. 남편은 텃밭 농사 외에도 주변 농촌을 드나들며 마을 단위로 농산물 판매 대응을 위한 섭외를 하러 다녔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 접수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돈을 다 쥐고 있게 되었죠. 남편이 제게 돈을 쓰려면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귀한 아들이 혼자서 시골에서 새까맣게 탄 얼굴로 일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놀고 자빠졌다고 팔짝팔짝 뛰셨지만 어쩌겠어요.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왜 늦게 받냐? 더워 죽겠는데. 너는 무슨 할 일도 없어서 놀고 자빠졌으면서 전화도 얼른 못 받아. 무슨 말씀이세요? 바빠서 못 받았는데요. 저 바쁘니까 일단 끊어요. 급하시면 오셔서 말씀하시든가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예상대로 겁도 없이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잽싸게 달려오셨어요. 막상 제가 서재방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일을 하고 있자 말도 못하고 그냥 꼼지락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나 할 일을 쳤어요. 은석이 아빠, 일 그렇게밖에 못해? 왜 물건을 잘 살펴서 보내자는 거야? 조금이라도 기스가 난 거는 빼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일 똑바로 하라고. 제가 얼마나 남편한테 사정없이 퍼부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면 안절부절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저만 쳐다보고 있지만 말고요.
할 일이 없으시면 은석이 아빠한테 가서 참외나 양파 선별 작업을 도와주세요. 뭐? 나보고 시골에 내려가라고 했냐? 그럼요. 일손이 딸려서 은석이 아빠 혼자서 힘드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못 이긴 척하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으니 누가 사장이고 직원인지 아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식당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고 쉬는 날에 텃밭 농사까지 지으라고 하시더니 아들이 대신에 잘하고 있네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했으니 한참 온라인 매출이 쑥쑥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남편을 실컷 부려먹어야겠으니 억울하지 말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